네, 오늘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예고를 잠깐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제 우리 투자자들과 똑같이 시장 이른바 바이사이드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주식을 직접 사서 운용하는 쪽에 계신 분을 모시고 자세한 얘기를 좀 시장 전략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KCGI 자산운용의 김홍석 본부장이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KCGI 자산운용에서 주식운용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고민이 많으시죠? 지금 일반 투자자들하고 비슷할 것 같습니다. 국내 쪽을 전부 담당하시나요? 아니면 해외 네, 쪽까지 다 하시나요? 예, 저는 국내 주식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내 주식 똑같이 국내 주식 투자자들하고 고민이 많으실 텐데 네. 현재 시장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현재 시장 상황은 저희가 봤을 적에 국내 시장은 당분간은 이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그 이유는 이제 저희가 펀더멘털적인 측면하고 그다음에 수급 측면 두 가지를 이제 생각해 보면은 둘 다 그렇게 한국 증시의 우호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먼저 펀더멘털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저희 한국이 어떻게 보면 대외 글로벌 경기에 굉장히 좀 민감하게 네. 해서 산업군이 좀 많이 포진이 돼 있습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 경기가 지금 그렇게 막 호황 국면이 아니고 사실 미국만 조금 나홀로 조금 좋은 상황이긴 하지만은 사실 글로벌리 보면 유럽도 그렇고 네. 뭐 우리나라 국내도 그렇고 뭐 대부분의 지역들은 중국도 마찬가지고 좀 경기가 되게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 주로 이제 수출을 많이 그동안 해왔던 뭐 반도체를 비롯해서 그다음에 뭐 석유화학, 뭐 정유, 그다음에 뭐 조선, 뭐 자동차, 뭐 여러 가지 이런 수출을 이제 주도하는 그런 섹터들이 되게 중요한데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선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부분들이 사실은 좀 부진한 그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그런 쪽에서 좀 펀더멘털 쪽에서 그렇게 크게 매력적이지 않은 부분이 특히 이제 해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봤을 때 좀 그런 부분이 있고 네. 그다음에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외국인들이 이제 계속 순매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뭐 환율 영향도 있지만 환율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이런 그런 펀더멘털적인 요인 뿐만 아니라도 이제 상대적인 매력도가 이제 한국 증시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계속 순매도가 이어지기 때문에 뭐 수급 측면에서 그렇다고 개인들이 또 한국 증시를 또 좋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차피 그동안 과거에 이제 미국 증시가 워낙 또 좋았던 네.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한국이 또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측면에 있어서 펀더멘털과 수급 측면에서 지금 당분간은 좀 좋지 않은 흐름이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그럼 같습니다. 지금 이제 개인 투자자들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른바 국장 탈출이라고까지 요즘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는 뭐 국내 증시 안 하고 해외로 가겠다라고 하는 판단은 네. 현명한 판단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은 해외 주식 특히 뭐 미국 중심으로 되는 뭐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 미국에 워낙 많다 보니까 네. 그리고 뭐 주주를 위해서 뭐 이사들이 뭐 충실히 더 일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총 주주 환원율 주가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제 토탈 쉐어홀더 리턴을 봤을 적에 미국 증시를 장기적으로 더 비중을 가져가는 것이 저는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다만 이제 또 단기적으로 보면 한국 증시이든 뭐 이머징 마켓이든 굉장히 좀 크게 시세 분출이 나오는 그런 구간들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뭐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미국 증시가 굉장히 디커플링이 돼 있거든요. 네네. 미국 증시 오르는 국면에서 한국이나 중국 굉장히 많이 주가가 하락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글로벌 경기에 또 민감하게 또 변동성이 또 있고 하다 보니까 네. 글로벌 경기가 조금 턴어라운드 될 수 있는 조짐만 보여도 한국 증시가 굉장히 내년에 어떤 시점에서는 미국 증시보다 훨씬 더그 반등을 주가 하게 상승률이 되면. 이게 높게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은 반드시 온다. 그러니까 한국 증시를 버릴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반등 구간을 즐기려면 한국 증시에도 관심 갖고 네. 그 전에 뭐 괜찮은 회사들 반등이 좋을 만한 데들은 좀 사놓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긴 한데 네. 이제 그 시기가 언제냐가 이제 고민스러운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대외 환경을 반영하는 게 저희가 환율이라고 본다면 네. 최근에 이제 1,400원대를 넘어선 환율이 당분간 지속될 거다라는 전망이 좀 많습니다. 본부장님도 거기에 동의를 하시나요? 예, 저도 동의를 하고요. 기본적으로 환율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팩터들이 다 네. 되기 때문에 사실은 예측을 하기 되게 어렵고 어떻게 보면 외측의 영역이라보다는 대응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하고 이제 한국을 이제 순수하게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적에 네. 한국이 그렇게 지금
바뀌기 있는 거냐, 커런시 측면에서 네. 보면은 미국이 기본적으로 최근에 뭐 25bp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기는 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금리를 인상을 한 그런 FOMC 회의였었거든요. 왜냐하면 점도표가 전반적으로 한 0.5%포인트 내년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거는 실질적으로는 금리 인하가 아니고 금리 인상에 가까운 그런 FOMC였고 네. 그로 인해서 이제 아시다시피 나스닥도 뭐 당일날 뭐 3.5% 이상 크게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면은 미국의 10년 국채 수익률 기준으로 봤을 적에는 지금 4.4%대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네. 한국은 여전히 10년 국채 수익률이 2.7%에 머무르고 있고 그러면은 국가의 펀더멘털을 봤을 적에 미국 경기가 한국보다 훨씬 좋아. 근데 그 시중 금리를 대표한다 그러는 10년 국채 수익률이 미국이 한국보다도 1.7%포인트나 더 높아. 그러면은 한국에 대한 매력도는 상대적으로 낮아 보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한국의 어떤 그 원화의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별로 매력적이지 않다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그 다음에 또 국내 시장에서만 국한해서 볼 때 방금 말씀드렸듯이 국민연금도 계속 해외 증시 비중을 계속 올려가는 늘리고 추세고, 네. 그다음에 개인들도 뭐 국장 탈출은 뭐 지능순이다, 뭐 이런 농담처럼 막 이렇게 나오듯이 개인 투자자들도 해외 증시에 계속해서 투자를 더 많이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단순히 그냥 달러 수급에 있어서만 해도 달러를 파는 주체가 별로 없다는 얘기죠. 네. 다 시장에서는 사자만 더 추가적으로 많은 상황이고, 물론 한국은행이 어떤 외환 보유고가 아직은 충분히 4천억 불 이상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시장에 달러 공급을 할 수 있는 주체가 되긴 하지만은 지금 같은 어떻게 보면은 달러 강세가 이어지는 국면에서 너무 과도하게 시장 개입을 해서 외환 보유고를 소진하는 것 자체가 정말 시장 대응을 정말 해야 되는 그런 긴급한 상황에는 오히려 시장 대응을 못해서 더 위기를 키우는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같은 국면에서는 오히려 시장 대응을 너무 이렇게 한국은행이 이런 하지 않는 것이 저는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민스러운 게 내년에도 올해만큼 여러 가지 이슈와 테마들이 만들어질 텐데 그것들이 지속될 것이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전반적인 내년 전략을 저희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디 주목하고 포트폴리오나 이런 것들을 강화하거나 또는 새롭게 편입하고 계시나요? 저는 두 가지를 봅니다. 그러니까 네네. 증시가 이렇게 하락하고 이렇게 조금 안 좋은 국면에서는 예전에 이제 아주 막 전통적인 가치주라고 할 수 있는 뭐 성장도 전혀 없고 정말 밸류에이션 PBR이 뭐 0.5배밖에 안 되고 막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가치주를 뭐 약간의 증시에 대해서 방어적인 성격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뭐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인데 저는 과거에 뭐 닷컴 버블 때나 아니면 금융위기 때나 뭐 코로나 때 이렇게 증시가 무너질 때 보면은 오히려 그런 전통적인 그런 밸류 트랩에 갇혀 있는 기업들이 퍼포먼스가 상대적으로 좋지 않았더라고요. 그렇게 뭐 그렇게 생각보다는 물론 그래서 저는 그때 가장 좋았던 기업들을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펀더멘털이 굉장히 좋은 회사들. 그러니까 실적이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도 그렇고 단기적으로 봤을 적에도 계속 수출 데이터라든지 아니면은 매출 성장률이 10% 이상 나오면서 그다음에 밸류에이션도 너무 이렇게 그 어떤 테마나 어떤 그런 거에 해당되지가 않아서 그렇게 너무 이렇게 우리가 밸류에이션이 너무 비싸지 않고 밸류에이션도 나름대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제공하는 이런 회사들이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국내 증시에서 보면은 뭐 이래서 수출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기업들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최근에 좀 많이 좀 하락했던 이런 기업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 특히 뭐 화장품 섹터나 아니면은 음식료 섹터나 이런 쪽에서 이렇게 그런 종목들이 많이 보여요. 소비재 쪽에서.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저는 지금 좋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조선주 같은 경우에 이제 과거에 어떻게 보면 되게 좀 경쟁이 좀 지나치게 좀 과열돼서 그때는 좀 저가 수주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LNG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산 그 LNG 그 가스의 파이프라인이 끊겼기 때문에 지금 유럽에서 이제 LNG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서 그거를 운반하기 위해 LNG 선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앞으로
폭발적으로 이제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성과 상승으로 이어졌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높은 수주가 지금 계속되고 있고 이미 수주를 3년치 해놓은 것들이 과거보다는 확실히 높은 가격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또 환율도 또 많이 올라갔지 네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앞으로 향후 이제 고객들한테 인도되는 배는 굉장히 높은 그 이익률 증가로 이어질 것 같기 때문에 조선주도 좀 저희는 관심을 가지고 이제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이런 상황에서도 상당히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은 굉장히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워낙 미국하고 우리 증시하고 디커플링이 많이 돼 있어서 내년에 언젠가 우리 시장이 반등하면 네. 미국보다 더 빠른 반등을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네.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담을 만한 종목들은 화장품이나 음식료에서도 이제 수출이 많은 네, 데들을 맞습니다. 좀 눈여겨보고 계시고 그다음에 조선주 쪽도 좀 관심을 두고 있다.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를 그런 식으로 이제 운용사에서 짜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저희가 이제 구체적인 종목을 말씀 못 드리는 거는 운용사들은 이 종목을 언급 못하도록 네, 내부 규정이 맞습니다. 있어서 구체적인 종목은 말씀 못 드리고요. 바운드리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반도체, 자동차 워낙 시총이 크지 않습니까? 여기는 간단하게 얘기를 좀 시간 때문에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저는 단기적으로는 AI 쪽에서 굉장히 그 반도체가 HBM을 위주로 많이 수요가 있습니다. 네. 전반적인 레가시 반도체는 지금 핸드폰도 그렇고 수요가 안 좋기 때문에 이거는 삼성전자에는 조금 별로 안 좋은 상황이고 SK 하이닉스에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의 이런 악재들이 어떻게 보면은 주가에 이미 상당히 반영이 돼 있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지금은 그 펀더멘탈 측면에는 하이닉스에 지금 굉장히 좀 불리한 상황이지만은 네. 내년에 어느 시점에서는 삼성전자도 그런 약점들을 지금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경영진들한테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삼성이 잘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오히려 주가 상승은 삼성전자가 더 크게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동차는 언급을 안 하셨네요. 현대차. 자동차는 네. 저는 지금은 그렇게 좋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전기차가 이제 대세적으로 흐르고 가고 있기는 맞는데 물론 현대차가 잘하고 있기는 하지만 전기차 네. 분야에서 폭스바겐이나 뭐 다른 그 미국의 뭐 GM이나 포드 뭐 이런 여러 스트란티스 여러 회사들에 비해서는 하지만 테슬라랑 비교했을 때 아니면 중국의 뭐 비아디나 중국의 전기차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저는 현대차가 좀 불리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확실히 전기차 분야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하고 완성차 업체까지 저희가 내년 김홍석 본부장의 견해를 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KCGI 자산운용 김홍석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